건강한 우리 몸. 알아야 덜 아프다.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영 과장님 오늘 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명절 연휴 때 네. 병원은 다 쉬죠? 네, 저희가 그 입원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분들은 치료 똑같이 하고 그리고 네. 연장 진료라고 해서 네. 양방에 약간 응급실 응급질환을 네, 보진 네. 않지만은 응급실 비슷하게 계속 진료를 받으실 수 있어가지고 네. 예. 이 연휴 때 이렇게 침 맞으러 오신 분들이 많다고요? 예, 그 의외로 되게 많이 휴일에 많이 오시는데 오. 그래서 그 주로 뭐 허리가 아프시거나 아니면 이제 명절 때 좀 체하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한방병원에서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구만요. 왜 이제 급하게 막 체하거나 이러면 응급 네, 상황이면 이렇게 어디 주변에 병원 있는가 앱도 있더만요. 예. 그래서 이제 궁금했습니다. 과장님은 설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 마음만 먹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아마 계속 그냥 광주에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충수염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요? 예.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흔히들 맹장 또는 맹장염 이렇게 많이들 알고 예. 계시는데 정확한 병명은 충수염이고요. 맹장은 대장이 시작되는 부위에 주머니처럼 부풀어 있는 부위를 말하고 이 맹장에 꼬리처럼 생긴 충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수염은 맹장이 아니라 맹장에 붙어 있는 충수의 염증이 생긴 건데요. 한의학에서는 충수염을 장에 생긴 옹이라고 해서 장옹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옹 할 때 옹이 고치기 힘든 염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장옹. 네. 예. 그 나무에 왜 옹이 이렇게 생기댔기 하여튼 예. 이 충수 꼬리 부분이 이렇게 염증이 나는 거구만요. 자, 충수염, 맹장염 우리가 흔히 하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언제든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흔하죠. 지금 뭐 저만 해도 무서운 수술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좀 흔한 편이죠. 네. 그래서 이 복통 중에서 배가 아픈데 주의해야 될 복통이 외과적인 복통이라고 하는데요. 외과적인 복통이 뭐냐면 이름 그대로 외과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그런 복통입니다. 이 외과적 복통의 가장 흔한 경우가 충수염인데요. 매년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이상이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10만 명이요? 네. 매년이요? 네. 우와. 굉장히 좀 흔한. 네. 진짜 많이 수술 받고 있네요. 그러면 흔히 뭐 이렇게 잘생기는 연령대가 따로 있어요? 네, 이 충수염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요. 특히 20대 초반에 가장 흔합니다. 10살 이전이라든지 50세 이후의 충수염 환자는 전체 충수염 환자의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젊은 연령층에서 잘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도 궁금하고 제가 그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는 그 음식에 뭐 돌 이런 거 없게끔 잘 추려 먹어라.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멀크랑 먹으면 안 된다. 뭐 그것이 다 이렇게 충수염으로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은 기억이 있는데 충수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어떤 원인에서든지 충수 내부가 막히면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성 변비로 인해서 충수가 막히기도 하고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충수가 막히면 세균들이 증식하게 되고 독성 물질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충수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이 심해져서 충수벽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요. 우리 복부의 내장을 싸고 있는 막을 복막이라고 하는데 충수에 구멍이 뚫려버리면 이런 충수의 염증이 복막 전체로 퍼지게 돼서 복막염이 됩니다. 이렇게 복막염이 돼버리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보통 충수염 증상이 생기고 나서 3일 이내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충수가 터지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주 이 복막염이 무서운 거죠. 네. 그래요. 이 진짜 뭐 그 음식에 섞여서 돌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줄까요?
그거는 글쎄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그랬거든요. 예. 아, 그거는 이제 잘못된, 왜곡된 뉴스였다. 그리고 그러면 충상이 제가 알기로 이제 오른쪽 배, 이쪽 끝머리가 막 심하게 쥐어짜듯이 아프다 그러면은 다들 맹장인갑다. 예. 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충상은 그렇습니까요? 네. 그래서 전형적인 증상이 처음에 그 충수염이 시작될 때는 네. 이런 복통보다는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 복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충수가 우리 복부에서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형적인 복통은 오른쪽 아래의 통증인데요. 네. 그런데 초기에는 단지 윗배가 아픈 느낌 정도로 느낄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단지 체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시간을 좀 놓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다가 점점 충수염이 진행하면서 전형적인 통증 부위인 우측 하복부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여기를 손으로 눌렀을 때 더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약간의 미열도 동반될 수가 있고요. 이 시기에 치료가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충수벽에 구멍이 뚫려서 그러면 복막염이 돼서 즉 복막 전체로 염증이 퍼져서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복부 전체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요. 이제 맹장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증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궁금한 거 왜 20대 초반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요? 일단은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젊은 연령대가 많다는 건데, 그래서 그 원인 자체는 아직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대 자녀를 둔 아니면 20대인 분들은 이렇게 좀 아팠을 때는 먼저 좀 생각을 좀 고려해보는 것도 맞겠네요. 배가 아프다 하면은. 그래서 보통 뭐 배 아프다고 하면 이제 농담식으로 화장실 가라 막 이러는데 근데 맞아요. 복통은 좀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맞아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복통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게 왜냐하면 또 다들 그냥 배가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데 그래서 그 감별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 처음에 놓치는 경우도 많고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의사 선생님들도 복통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보신다 그럽니다. 흔히 그냥 배 아프면 화장실 가! 이렇게 그럴 일이 아니네요. 그래요.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예리의 건강하게 키워주소 듣고 올게요. 박예리의 건강하게 키워주소 듣고 왔습니다. 그 아이 키울 때 애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 손은 약속, 애기 배는 똥 빼 이렇게 해줬던 그 의미네요.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충수염에 대해서 우리 김철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충수염 그러면 진단 어떻게 합니까? 막 복통도 막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여러 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아래쪽 그 우측 하복부통이 제일 전형적인데요. 이런 통증이 있으면서 미열이 동반되고 그리고 피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가 증가돼 있으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가 증가돼 있으면요? 왜요? 왜냐하면 이 백혈구가 우리 몸을 지키는 병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생기면 이 백혈구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백혈구 숫자가 높아져 있다 하면 어딘가에 염증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만약 그 더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CT를 찍으면 그 염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수염이라면 빠르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장염이라든지 다른 질환으로 오진 하면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백혈구가 그래요. 참 우리 몸이 신비하긴 해요. 이게 한의학에서는 충수염을 아까 장옹 맞습니다. 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장이 이름 그대로 대장이나 소장 이런 장을 의미하고 옹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치기 힘든 염증을 의미를 하는데요. 한의학 의서의 장옹에 대한 관찰 기록을 보면 오른쪽 아랫배를 눌렀을 때 통증이 뚜렷하고 백가죽이 팽팽하게 당기면서 몸이 으슬으슬하고 열도 나고 그리고 속도 미식거리고 구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장옹이 중증이 되면 복통이 심해져서 이리저리 뒹굴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고열이 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오늘날의 충수염 양상하고 동일하고 충수염이 심해져서 복막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까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치료는 한약에서 이 충수염의 치료는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만 다를 뿐 네. 충수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한의학에도 존재를 하는데 네. 그렇지만은 오늘날에는 수술이 원칙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수술을 위한 도구라든지 이런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오히려 수술을 하다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한약을 썼던 게 아닌가 싶고요. 한약에서는 장홍을, 그러니까 충수에 생긴 염증을 열독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열을 끄고 독을 해독한다 해서 청열 해독약이라고 하는 이런 한약들을 사용해서 수술 없이 치료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례들이 사례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런 사례가 많지 않고 그리고 치료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충수염이 확실하다면 양방 쪽에서 수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술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충수염 수술은 복강경 수술하고 개복술이 있는데요. 네. 이 복강경 수술은 배에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는 것이고 네. 개복술은 열 개자 배 복자를 써서 그래서 개복이라고 한 건데 이름 그대로 배를 갈라서 염증이 생긴 충수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분들이나 환자분들 모두 이 복강경 수술을 선호를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복강경은 수술 후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강경 수술이 개복술보다는 수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비용 부담이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충수염은 빨리 수술하는 중요한 이유가 복막염이 돼버리면 이제 원래 충수염일 때는 복강경 수술이 가능했는데 복막염이 돼버리면 개복술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흉터도 크게 남게 되고 수술 후 통증도 심해서 회복 기간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복강경으로 많이 하던가요. 숭이 크게 지니까.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왜 이 맹장염, 충수염 수술하거나 뭐 방구 낀지 안 낀지를 꼭 확인하십니까? 네. 그래서 방구 끼면은 꼭 말씀하세요.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이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리면 정신은 돌아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사람 몸 속에 있는 장기들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신호예요? 예. 그래서 이 방귀가 나오면 장이 정상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요. 그래서 이 방귀가 나오기 전까지는 식사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뭐 여성분이 이 충수염 수술을 했는데 방귀 나오라고 막 복도를 막 걷다가 진짜 이제 썸 타는 남자가 왔는데 그때 뿡 껴가지고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 그런 드라마도 있는데 이 장기가 깨어났는지 안 깨어났는지 이거 확인하려고 진짜 중요한 신호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뭐 복강경으로 간단하게 수술은 한다고 하지만 그 장기들이 놀랬을 거 아닙니까? 네.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크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장유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우리 몸의 장과 그리고 장을 싸고 있는 이런 복막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는 서로 미끌미끌한 상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한 후에 수술한 부위로 장이 눌러붙기도 하고 그리고 장끼리도 눌러붙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를 장유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술 후 방귀가 나오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장유착 예방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방귀가 나오고 난 이후라도 과식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나 찬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것 때문에 장 내부에 압력이 올라가게 돼서 그래서 장이 이렇게 좀 부풀게 되니까 그러면 더 장끼리 더 이렇게 서로 눌러붙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막 그 장 유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복통이 막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꼬임 증세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 무조건 생긴다고 보는데 그 정도가 심하면 이제 또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그럴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걷게 하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장유착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벼운 걷기 운동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근데 너무 많이 걸으시면 안 되고 수술 직후에 걷기 운동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네. 천천히 걸으셨다가 또 누워서 1시간 쉬셨다가 그러다가 또 5분 걸으셨다가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아, 5분 걷고 1시간 쉬고 이렇게요? 네, 네. 아. 왜냐면 이게 심한 운동을 하거나 몸에 조금 무리가 돼서 이 배 안에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상처가 좀 터진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그 한 달은 예를 들면 뭐 운동이라든지 남자분들은 축구, 뭐 농구 이런 강도 높은 운동은 최소한 한 달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이렇게 개복 수술 안 하고 복강경으로 하면 태도 안 나고 이러니까 예. 뭐 암시랑도 안 한 줄 알고 막 이렇게 일상으로 바로 돌아가면 안 되겠네요. 네. 정말 이걸 10만 명이 매년 한다고 하니 조금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복막염이 이게 무섭네요. 네, 시기를 맞습니다. 놓치는 게. 그래요. 20대 특히 잘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철현 선생님 모시고 충수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특정 질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 명절 잘 세시고요. 예. 참말로 이렇게 저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의학 상식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번. 저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수줍으신 설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1923의 원 바라고 또 바라다 들으면서 우리 김철현 선생님 보내드리랍니다. 살펴가시오. 감사합니다.